네, 전주시 공론화위원회가 최근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시나리오 안을 내놨었죠. 금융, IT 등 첨단 산업단지와 호텔, 컨벤션 센터 등 문화관광단지, 그리고 대규모 생태단지 등 총 세 가지 방안인데요. 이쯤에서 당사자의 입장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구항의 전은수 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네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토지 매입한 지 지금 3년인가요? 예, 지금 네. 올해 겨울 치면 한 네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겨울. 예. 네. 아파트 그리고 타워, 상업시설 조성 뭐 이런 이제 당초 계획들을 내어 놓으셨어요. 네. 그동안 본 진척 사항이 좀 있습니까? 일단 전주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2020년 상반기부터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보면은 그 시민 시나리오 워크숍까지 3차례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회사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면밀히 그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사업 계획의 내용들을 좀 일부 수정을 해서 그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또는 기대하는 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타워 높이를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네. 당초 계획에는 430m 정도 높이였는데 아무래도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게 전주고 중국보다 좀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해에 있는 동방명주가 463m래서 저희 전주타운은 470m로 계획을 네. 일부 수정을 더 해서 높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고 그 관광객들이 전주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지 면적의 한 50% 가까이 약 3만 4천여 평을 공개공지형 미디어 테마파크라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 이번 공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생태공원 얘기를 많이 네. 말씀을 하셔서 이 미디어 테마파크를 도시형 생태공원으로 만들자. 그래서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전주 그러면 전주의 어떤 문화나 역사, 전통 이런 것들에 좀 더 미디어 테마파크보다는 도심형 생태공원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도 해봤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관광 상업 시설 중에 전주가 갖는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보면은 새만금에 공항도 생기고 해서 네. 도심 공항 터미널 그리고 면세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의 일부를 반영을 해서 협의 중에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전통시장과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그 관광 상업시설 내에 그 지역 전통 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런 네. 점포를 좀 일부 반영을 해서 전통시장과 새로운 관광 상업시설이 융복합적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같은 상생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진행 상황들을 좀 보면서 자구항 자체적으로도 사업계획 수정 네. 작업 예. 이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어쨌든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나리오원 세 가지 안을 냈어요. 예. 보셨잖아요. 예. 좀 어떠세요? 그 중에서 좀 자구항의 당초의 계획과 좀 맞는 좀 이런 안이 있습니까? 상당 부분은 이미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내용은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분석했을 때 저희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협의할 때 네. 우리가 수용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서 상당 부분 좀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이미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권고안 세 가지의 권고안들 중에서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수용하자. 네. 그래서 시민들의 뜻과 좀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계획들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속도감을 좀 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탈출구를 네.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어요. 네. 하나가 이제 방금 언급 잠깐 하셨지만 금융, IT 등 첨단 산업단지 네. 중심의 이제 모델 예.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호텔, 컨벤션 센터 네. 이런 거 중심이 되는 이제 문화관광단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대규모 생태단지. 네.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협의를 거쳐서 조율된 안이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세 가지 안을 모두 다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세 가지 안을 다 집어넣는. 그 속에서 세 가지 안 다 소중한 의견이고 또 그런 의견들을 가급적
수용이 가능하다면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네. 어떤 건 수용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합니까? 앞에서 민간과 공적 영역의 이제 그런 차이, 구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건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IT 기업을 유치하자.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벗어났다고 사기업에서 보고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예. 네. 그리고 이미 관광 기능과 그다음에 문화 복합 기능, 생태 기능 이런 것들은 이미 제안서 내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어떤 품질,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나 어떤 사실상의 계획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이 돼서 네. 지역의 경제 효과나 일자리, 문화 이런 거에 상당히 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금융이나 IT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시나 도 차원에서 네. 혁신 도시나 이런 일부 지역의 금융 중심지 타운이나 지정을 이런 논의하고 걸 있죠. 논의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 부지에 다 개발 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대규모 생태 단지 이런 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광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니고 네. 네, 그런 거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대한방직 부지가 민간 소유잖아요. 지금 네, 자광의 네. 소유예요. 예. 사유지입니다. 예. 근데 사유지인데 지금 전주시 또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공공적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뭐 자광으로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만큼 그 용지에 대한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네. 시비, 특혜 논란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통상의 일단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게 특혜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전주에 있는 그 대한방직 공장 부지를 이렇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지금 역시 공론화 과정에서도 논의하는 바가 그 토지를 활용해서 전주의 미래상을 그리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미래상을 그리려 그러면은 반드시 용도 변경은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용도 변경을 했을 때 또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서도 안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전주시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상의 타워 복합 개발의 용도는 현재 공업지역, 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용지지만 이 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라고 네. 이미 주문을 넣었고요.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돼야 될 이유는 다양한 복합시설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 용도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용도가 변경이 돼야지만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거고 또 용적률도 법적으로는 600에서 700%까지 가능하지만 저희가 제안한 거는 300% 이하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네. 용도 변경이 됐지만은 그 용도 변경이 어떤 특정 기업에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특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이 복합 용도의 시설을 건축했을 때에 비로소 전주의 미래상을 그릴 수 있고 그 미래상에 포함되는 안들은 이미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나온 권고안 이 세 가지가 또 제안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할 수 있고 네.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용도 변경을 단순한 의미에서 특혜라고 바라본 시각은 조금 수정이 좀 돼서 네. 맞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광으로서는 당초의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네. 도시계획상 이 부분을 일반 상업용지로 이제 용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은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죠. 주거용지이기 네. 때문에 아파트를 한 9,0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는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상업용지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 타워라든지 대규모 타워라든지 네. 쇼핑 시설이라든지 이런 상업 시설을 넣기 위해서 전체 그런 복합 시설을 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기준을 맞춰야 된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는 막대한 특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광은 그렇게 큰 특혜가 생기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환원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예. 그와 함께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교통량, 교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서부 신시가지라고 하는 입지 자체의 특성상 여기에 이제 대규모 뭐 거주 시설이라든지 쇼핑 상업 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다가 타워
이런 관광시설까지 들어오면 교통난 이거 불가피하다. 좀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대안은 갖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그 통상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대규모 개발을 했을 때에 교통량이 유발될 것이다.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교통량도 모니터링을 해봤고 향후에 개발됐을 때를 가정해서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을 때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하는 이 개발 사업의 어떤 그 용도나 전체 그 개발 형태가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슈퍼블록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컨셉을 가져갔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와 상업 기능이 융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나 또 기존에 전주에 살고 계시는 그 상주하시는 시민들의 교통량 이런 것들을 고렸을 때 교통난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는 주차난이라고 보거든요. 네. 주차난에 대한 부분만 해소하더라도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개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규모 개발을 했다고 해서 교통난이 심각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모니터링한 결과하고 또 막상 이 사업의 인허가가 진행됐을 때에 교통 영향 평가 심의라고 하는 어떤 그 네. 행정 절차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그 심의 조건을 저희가 반영하게 되면 주변의 교통 환경은 상당히 개선할 수가 있고 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2035 기본 계획상의 도로망이나 교통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미래의 어떤 그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통 체계나 교통 시스템도 지금과 많이 네.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나와서 공사한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한 4, 5년이 걸립니다. 네. 4, 5년 뒤에 생기는 이 교통량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 대비할 예측에 수 대한 있다. 대응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립이 가능한 그런 부지의 위치 그런 규모를 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통난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사실 이제 주차 문제하고 이제 교통 흐름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교통 흐름인데 앞서도 아시아의 상징물로 이 타워를 더 높이를 높여서 만들겠다. 네, 그만큼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는 네, 이런 공간 조성들을 계획하시는데 네. 그럼 당연히 교통 흐름에 좀 변화가 불가피한 거 아닐까? 이게 일반 시민분들의 생각이거든요. 뭐 아파트 대규모 주거 단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뭐 쇼핑 상업 시설 여기에다가 이 관광 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교통량이 늘어나죠. 음.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 교통량의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단순히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뭐 자가용이나 이런 그 일반적인 개인 차가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 대중이 탈 수 있는 교통시설이 들어올 것이냐라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교통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뭐 계속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고려할까. 예, 그래서 대지를 핵지를 분할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대지 내에 대형 버스도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게 되면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생계 유지 그리고 사업하시는 여러 가지 그 각 분야별로 특히 대중교통 버스나 아니면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전주 시내의 여러 구석구석을 관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 그 경제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차가 늘어났을 때 생기는 교통의 어떤 정체보다 더 크다 그러면 네. 저희는 그걸 교통 난이라기보다는 경제의 난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재원을 통해서 세수 확보가 되고 시민들의 어떤 경제성이 커지면 그런 재원을 통해서 다시 부족한 경제 교통 시설을 좀 더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좀 짚어봤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였는데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개발 계획안을 좀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관광 상업 시설과 전통 시장 이런 것들을 좀 결합시키는. 네. 네. 이 좀 그런 계획들을 고민하고 계시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좀 어떤 게 가능할까요? 대규모 상업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그 소규모 점포나 지역 상인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물론
초기 시작 전에는 그런 예측 우려를 하십니다. 네. 근데 막상 그 수도권이나 지역 광역시의 어떤 그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그런 지역 상인들, 음식점이나 소매점들 많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규모 점포들에 대해서 5월 1일 의무 휴업도 네. 시행하고 있고 한데 최근의 사례를 보고 보고서나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기존에 새로 생기는 대규모 유통시설하고 기존 지역에 있는 수산공인이나 아니면 재래 전통시장과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놨을 때 그 상생 효과가 더 뛰어나더라. 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사례를 파악을 하고 또 그런 현장 답사도 하고 했을 때를 가정하게 되면 이 지역도 역시 이 지역과 분명히 상생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업시설 내에 전통시장을 입점을 시키는 겁니까? 뭐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구상을 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통시장 일부가 그 상업시설과 같이 아우러질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네.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시나 도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통시장에 입점하는 상인들도 선별 기준을 둬서 어느 특정인이 계속 장기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분기별로 들어간다든가 네. 순번을 정해서 계속 그거를 공유하게 되면 그런 그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관광 상업 공간 간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주시 공론화위원회가 최근에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시나리오 안을 내놨습니다. 모두 3가지 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당사자죠, 이 토지 소유자 자광의 입장은 어떤지 이 전은수 회장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지금 논점들 이런 것도 좀 짚어봤는데 네. 일단 공론화위원회 이제 최종 결론이 다음 달쯤? 아마 12월 네, 정도 12월 정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일단은 단일한 권고안을 만드는 걸 목표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권고안이 나오면 앞서 이제 뭐 공적 부분 이런 부분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떤 안이 됐던 그 안을 좀 수용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네, 아까 전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론화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안 상당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정 한두 가지 부분은 좀 수용하고 싶어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더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또 있는지 네. 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에 대한 부분 판단은 또 그 협의 과정에서 좀 나눠져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 안이 있고 네. 그건 이제 전주시로 올려 보내는 이제 권고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안에 대해서 전주시가 받을 거 이것을 그대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나서 자관과 전주시 간에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협의가 돼야 되죠. 네. 근데 그 전에 전주시와 자관 간의 논의 뭐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좀 논의가 진행이 됩니까? 아직까지 논의한 적은 없고요. 네. 아마 그 전주시에서도 이 공론화위에서 나오는 권고안이 시로 전달이 돼줘야 그 안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과 우리 측하고의 어떤 협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예측을 해서 차후에 이 시에서 이 권고안을 가지고 우리와 협상 내지는 협의가 진행됐을 때를 대비해서 몇 가지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려하고 있고요. 네. 그런 사항들을 또 저희가 추가 빠진 부분은 또 추가 제안 방식으로 해서 그 권고안을 좀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하고 논의가 끝나도 또 전라북도하고 논의가 남죠. 전라북도는 크게 네. 이 위반권자가 자체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공유지에 대한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그 협의 과정이라서 네. 크게 염려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건 진행되는 과정의 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도와 시 간의 어떤 밀접한 행정 절차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상합니다. 전라북도보다는 전주시와의 논의 네. 이게 자광으로서는 가장 큰 고비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자광과 이제 전주시 간의 뭐 논의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서 또 추가적인 이제 논점들, 논의거리들이 생길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지금 한 언론에서 이제 이런 지적들도 나왔어요. 30억 원 투자해서 장수 우석대 연수원 부지 매입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당초에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리조트 개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 나왔거든요. 이거 네. 뭐 언제쯤 개발 시작하실 계획이세요? 그 장수연수원은 처음에 그게 그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 시설이었거든요. 네. 저희는 그거를 2018년도 하반기에 유스 호스텔, 리조트, 청소년 수련원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허가 변경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당초 계획 대비 한 6, 7개월 좀 지연된 바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돼서 그쪽 지역에 뭔가 새로운 문화나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개발 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당초 대비 한 1년 반 정도 지체되고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과정 속에 네. 조금 내년 더디지만 진행되고 상반기에는 있다. 시작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완공은 좀 언제쯤으로? 착공하게 되면 완공은 한 1년 반 정도 1년 걸립니다. 반 정도. 예.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뒤면 네. 네, 이게 좀 가시화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반대의 목소리들이 존재해요. 시민사회 일각도 그렇고 그리고 시민들도 또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 좀 있습니다. 좀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끝으로 우리 자광의 대표로서 좀 한 말씀 네. 하신다면요. 지금 2020년도는 뭐 코로나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도 왔고 또 코로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전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것은 경제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역시 경제가 어려워지면 시민들의 삶도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 경제의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주의 미래를 제시하고 또 전주에서 차지하는 이 조그만 땅에 불과하지만 이 땅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일자리 그리고 전주의 미래 그리고 전주의 경제가 좀 더 확고해지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저희 민간 기업도 뭔가 투자를 더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는 이 공론화위원회 과정이 종료가 되면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인허가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게 되면 하루빨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전라북도 역시 전주시의 어떤 행정에 뒷받침돼서 큰 틀에서 뭔가 행정적 절차를 도와준다면 또 충분히 그 청취하고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도민들의 경제력도 또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꼭 조금 하나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시민, 도민들의 경제력을 충분히 보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마음껏 이 전주에서 투자하고 활력을 찾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광 전운수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